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만 남기고 안 좋은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평생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한 아내와 매일 꿈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전화 한 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고 저를 닮은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였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퇴근하면 대리운전 일을 병행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아내 또한 어느 시점부터 배가 많이 불러와서 다니던 회사를 나와 집에서 안정을 취했네요.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잘생긴 아들을 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없는 삶을 살아오던 어느 날 방에서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 며느리한테 이상한 점이 생겨서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너한테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불렀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너는 이상한 점 못 느꼈니? 엄마가 며느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 전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더라고. 좀 충격이었던 건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을 갔었을 때 전화가 울렸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었는지 아니?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이것 말고도 젖병이 신발장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잠깐 손주를 데리고 며느리와 함께 외출을 하는데 유모차 안에 손주가 있는데도 놓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혹시 너랑 단둘이 있을 때는 그런 행동 보인 적이 조금도 없었니? 저도 워낙 피곤해서 들어오자마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니까 저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도 앞으로 웬만하면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관찰해봐라. 출산을 하면 잠깐 동안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거든.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는 거라면 크게 상관은 없을 테지만 만약 증세가 더 심해지면 꼭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출산 직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건망증이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부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동안 제 눈에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행동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잠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제 코를 찌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접시들을 넣어두어야 하는 곳에 아이의 기저귀가 말려서 올라가 있었고
바로 옆에는 먹다 남은 반찬이 담겨서 부패된 반찬통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많이 피곤해 보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깨우지 않았지만 저는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는 동안 혹시 몰라 서랍은 전부 다 열어봤는데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물건들이 놓여 있어서 결국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내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병원 얘기를 흘렸지만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잖아.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볼까? 우리 엄마가 자주 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장모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셔서 어쩌다가 한 번 오시니까 도움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 내가 월차 내서 병원에 좀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병원이야. 당신 몸이나 신경 써. 대리운전은 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당신 몸이 문제가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늦겠다. 어서 출근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와. 아내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결국 아내에게 건망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아내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자신은 건강하다며 저를 등떠 밀었네요. 이런 제 고민을 들어주지 않던 아내에게 서운하기도 했고 조만간 어머니께 아이를 부탁한 다음 아내와 같이 병원을 가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내를 설득한 끝에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 결과를 의사에게 듣게 되었고 출산 직후 일시적으로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대리운전을 그만하게 되었어요. 퇴근한 뒤부터 아이를 제가 직접적으로 돌봐주는 걸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아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최대한 시간을 조율해서 도와주셨고 그렇게 아내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거냐며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방문을 열며 엄마가 얼굴을 붉히셨네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면서? 그럼 너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 핸드폰이 설거지통에 있었다니까. 며느리 말로는 점심을 먹고 그릇을 치우다가 같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뭔가 이상해서 며느리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해봤는데 내 핸드폰이 울리지 않더라고. 그런데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다가 세제물에 핸드폰이 빠져있는 게 발견됐을 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사람이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날이 가면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된다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속 터진다며 제가 왔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이런 삶이 너무 싫다고 아내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면서 댁으로 돌아가셨네요. 아내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왜 그러는 건지 알지 못해 너무 답답하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에 대해 진지하게 의사와 상담을 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아내의 건강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는 걸 아시곤 걱정되셨는지 전화를 하셨고 아내의 몸 상태에 전혀 문제 없다는 말을 들으신 뒤 한숨을 쉬셨네요. 엄마는 아내의 정신 상태가 문제라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며 제 아내를 안 좋게 보셨습니다. 한숨을 쉬던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더니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찢어지게 아파졌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을 지켜보시던 한 노인분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출산 후 우울증이 오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결과 아내는 출산 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결국 회사에다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아내의 출산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께서도 아내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간을 내셔서 저희를 도와주셨고 온 가족이 붙어서 아내가 더 이상 우울증이 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아내한테 지속적으로 보이던 건망증은 사라지게 되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며 고마워했고 그렇게 아내의 건강을 되찾고 난 이후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아내의 건강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는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동네 한복판에서 엄마가 아내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시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아내를 다그치시는 엄마한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니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얘가 또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왔는지? 저기 길 건너에 보이는 슈퍼에 아이를 두고 왔다니까?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된 게 자기 자식을 슈퍼에 놓고 올 수가 있어? 자기 자식을 어디에다 두고 왔는지도 까먹어서 자기도 당황했는지 너희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던 나한테 도와달라며 오열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이래서 내가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생활할 수 있겠어? 한동안 조용한 듯 싶더니 이제는 애까지 두고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러다 나중에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 하나 크게 다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데 무슨 방법 없겠니? 아내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오열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러다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갑자기 아이를 아내의 품에서 떨어뜨려 놓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불안해서 살지 못하시겠다며 아이를 본가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엄마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 내 손자 잘못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한동안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몸 관리에 신경 쓰고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며느리한테 애를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니? 아들 너도 둘의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무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 흘려듣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의논한 다음 아이를 데려가도록 해라.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아이는 제 품에 있어야 한다고요. 앞으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릴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이까지 데려가면 이 사람 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서로 진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엄마도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동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얘 봐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만약에 정말 내 손자가 없어졌기라도 해봐라. 너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두고 가라는 말이 나오니? 아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엄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얼굴을 붉히셨고 저에게도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조건 아내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희 알아서 하라며 화를 내시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아내를 부축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살다 보면 분명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몰라 그날 밤을 새우면서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내의 건망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아내 몰래 관찰캠을 설치해서 아내에게 직접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게 되었죠.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항상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설치를 해두었고 유모차와 집안 내부에도 설치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출근을 한 뒤에 며칠간 아내의 활동 기록을 확인했는데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건망증 증세는 없었고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지켜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뒤이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자 아이를 데려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아내가 저번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며 이번엔 공원에 아이를 놓고 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며칠간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며 저보고 같이 본가로 가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 몰래 설치해뒀던 소형 관찰캠을 전부 다 테이블 위로 꺼내 놓는 순간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내가 그날 활동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이 담긴 모습을 보곤 눈물을 흘렸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아내를 데리고 급하게 본가로 가게 되었네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전부 다 담겨 있었던 영상 속의 진실을 듣고 싶은 마음에 다짜고짜 본가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마의 품에 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너희들 연락도 없이 문턱대고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손주 절대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며느리 너는 내 말을 뭘로 알아들은 거야? 어머님, 제발 제 아이 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아이부터 이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랑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더 이상한걸요?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무섭게 노려보기까지 하는 거야? 나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전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 거죠? 만약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와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두 번 다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날 녹화된 영상을 엄마한테 보여드렸고 영상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던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내는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들을 빼앗아 제 뒤로 숨어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 나왔다. 내 아들은 출근했니? 집안꼴이 이게 뭐니? 며칠 만에 왔다고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네. 항상 청결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래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니까. 일단 아침부터 먹고 시작하자. 뭐야?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잖아? 그럼 내 아들은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다는 거야? 애 하나 낳았다고 네가 상전인 줄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민찬이가 열이 좀 올라와서 밤새도록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이도 야근을 해서 늦게 오는 바람에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고요. 오늘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하여간 입만 열면 변명에 핑계대기 바쁘지? 내가 이래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제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이랑 결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항상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들 손자도 낳아드렸는데 이제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자 낳아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널 며느리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니? 빨리 가서 간단하게 장이라도 봐와라.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아내는 경직된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엄마의 다그침에 아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용했던 집안에 엄마가 들어오시자마자 아내는 정신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물건을 치우고 있던 아내의 옆에서 지시를 내리던 엄마는 갑자기 가지고 계시던 지갑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너 내 지갑 못 봤니? 아니 분명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지갑이 어디로 갔지? 너 또 시작인 거야?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라. 건망증이라고 해놓고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지갑 숨긴 거 아니야?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왜 어머님 지갑에 손을 대겠어요? 혹시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니까. 너 설마 쓰레기 버릴 때 내 것도 같이 버린 거 아니야?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랬니? 같이 버렸을 것 같다고 했지? 이런데도 지금 발뺌하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내 손자가 뭘 보고 배우겠어? 하나뿐인 며느리가 겉으론 아닌 척 하면서 뒤에서 나 몰래 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왜 어머님 지갑을 쓰레기통에 넣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 내 지갑에 발이라도 달렸다는 거야?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 내가 봤을 때 너는 초기 치매 같다. 하필 들어온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 손주 제대로 돌봐줄 수나 있겠니? 배고파 죽겠다. 당장 나가서 후딱 장 좀 봐와라. 엄마는 아내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아내가 급하게 장을 보러 간 사이 휴지통에 있던 아이 기저귀와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꺼내 서랍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전부 다 엄마가 한 행동들이었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장을 보고 들어온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엄마는 아내의 뒤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리곤 엄마가 숨겨놓은 기저귀와 반찬통을 꺼내며 아내에겐 없는 건망증을 만들어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니 자기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고, 엄마는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쉬지 않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셨네요. 아내의 혼을 쏙 빼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신 엄마는 소화가 안 된다며 공원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셨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공원으로 나섰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던 도중에도 엄마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시더니 목이 마르다면서 편의점에 잠깐 들려 마실 걸 사오라고 지시하셨어요. 아내는 유모차를 가지고 가려 했지만 엄마가 대신 맡아주겠다며 아내 혼자 보낸 상태였죠. 그렇게 아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셨고, 아내가 마실 걸 사가지고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아내에게 마실 걸 건네받은 뒤 목을 축이시면서 유모차를 끌고 있던 아내에게 손은 씻었냐고 다그쳤고,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오는 사이 엄마는 급하게 유모차를 끌어 다른 곳에 두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는 유모차가 사라진 걸 보고 엄마를 다급히 부르자 엄마는 유모차를 방치해둔 뒤 편의점 쪽에서 걸어오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네요. 엄마는 제 아내에게 음료수를 먹었던 페트병을 버리고 왔다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이고 있었고, 아내가 화장실 앞에 있던 유모차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아내에게 또다시 건망증이 시작됐냐며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세워둔 유모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찾는 척 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제 아들을 데려간 거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면서 하소연을 했지만 엄마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더 크게 난리를 치고 본가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이런 사실이 전부 다 밝혀지면서 아내와 저는 엄마에 대한 배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거였네요. 엄마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영상들을 확인하신 뒤
아무 말 없으셨던 엄마가 입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 문제라도 된다는 거니? 그래, 내가 전부 다 계획했던 일이었다. 설거지통에 핸드폰 빠진 것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계획한 거야.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데? 네가 데려온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 주변에 훨씬 잘 나가는 며느리감이 많은데 네가 굳이 보잘것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행동들을 저지른 다음 둘이 갈라서게 하려고 계획했던 거야. 그게 뭐 잘못됐니? 엄마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이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던 거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이 사실을 아셨으면 가만 계셨을까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끔찍했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앞으로 절대 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를 차에 태운 뒤 마당에 있던 판자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문이란 문은 전부 닫아 버렸습니다. 엄마는 집안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앞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며 저희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엄마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희 가족은 불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손자라도 옆에 끼며 살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 놓으셨네요. 결국 저는 본가를 원천 봉쇄했고 엄마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건망증이라고 알았던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저희 엄마가 저질렀던 충격적인 계획이었네요. 엄마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올 수 있으셨지만 저희는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엄마의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 아내를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말이 너무 소름이 돋았네요. 아무리 눈에 부족한 며느리감이라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아내 때문이 아닌 저희 엄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뻔했네요. 엄마는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저희한테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절대 받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 선택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네요. 최근에 저희가 전혀 얼굴을 배려하지 않자 해선 안 될 행동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것 또한 연기인 것 같아 병원에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어머니 행동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되네요. 제 아내가 아닌 어머니께 정신과 치료를 권해봐야 할 정도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